하지만 저는 당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은 2월에 이란을 탈출했죠. 그때 정권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당신의 친구 몇 명을 체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안전과 위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란을 탈출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보세요. 저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이란을 탈출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이유는 이 이슬람 공화국 여권으로는 좋은 곳들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권으로 원하는 곳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곳에 가야 합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친구들이 왜 터키를 택했냐고 물어보자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당신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 정권이 저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란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저를 찾고 있었고 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후드를 뒤집어 쓰고 안경도 쓰고 검은 마스크도 쓴 채 자신을 가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던 사람, 사람들이 구호를 외칠 때 그들은 저를 따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사람을 찾았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제가 먼저 갔어요. 저는 먼저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 본능적인 반응은 즉시 이란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골에 있는 집, 우리 군에 위치한 산속의 외딴집으로 갔고 거기서 몇 주 동안, 거의 3주 동안 숨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정권으로부터 100%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요원들이 집 문 앞에 있었어요. 그냥 우리 집 문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24시간 내내 흰색 수납차가 거기 있었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들이 저를 알아봤다는 신호를 줬어요. 그들은 단지 저를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2월 1일 새벽에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권이 저에게 출국 금지를 걸었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권이 제가 샤이엔 X라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저에게 출국 금지를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작은 마을의 조직 책임자로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반반이었죠. 그래서 정권은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출국 금지를 걸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제가 샤이엔 X라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출국 금지를 했을 거예요. 샤이엔 X. 그게 당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쓰던 가명이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망쳤나요? 차로 도망쳤나요? 아니면 비행기를 탔나요?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 사실. 비행기를 타고 나갔고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건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아주 성숙한 결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만 만약 공항에서 바로 체포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새벽에 아무런 표도 없이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저는 그냥 테헤란 공항에 가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에 비행기 표를 샀어요. 표를 샀고 실제로 떠났어요. 저기 12월과 1월에 있었던 시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고 그 시위에 어떻게 참여했나요? 저는 사리에 있었어요. 사리는 마잔다란 주의 주도이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번이 제가 마잔다란 주에만 있었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봉기였습니다. 이전 봉기들에서는 저는 테헤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의 샤가 시위에 나서자고 하는 호소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주가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 주, 제 고향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바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가이자 시민 기자로서 사리와 정권이 OM샤라고 부르는 샤위에서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이후에 이름을 바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샤히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 고향 사바트쿠는 팔라비 왕조의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리에서 여러 가지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수에 정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조비샤를 외치고 이것이 마지막 전투라고 외치며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상 촬영과 녹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율주사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행동 수칙 같은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촬영을 하면 그 사람은 정권의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국제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저를 동료 시위자로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를 알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은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 시위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부수고 싶어 했거든요. 그들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왜 촬영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언론에 보내 우리 용기와 우리가 목숨 걸고 희생하는 모습을 알리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시위 현장 촬영과 기록이 무섭지 않았나요? 정말 그랬어요. 무서웠죠. 촬영을 할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니까 내 앞에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어도 그 모든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제 인생이 저한테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제 말을 안 믿어도 이해해요.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특히 1월 8일과 9일 밤, 시위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 밤들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월 8일 사리에서 시위 현장 안에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 중 하나를 함께 보고 싶어요. 같이 보시죠. 사랑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름 전에 여기서 저비코 여비초 하루자데 여비초 라이언,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야. 시위대가 자비차 만세라고 외치면서도 정권 측 병력에게 총격을 받고 있어. 정말 혼란스러운 장면들이었죠. 그 자리에 계셨으니 그때 상황을 들려주세요.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총에 맞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이 시위에서 당신의 친구들 중에 희생된 사람이 있었나요? 네, 그날은 시위가 저녁 8시쯤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사리가 아니라 사바트코에 있어야 했어요. 샤가 시위에 참여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특별했던 건 1월 8일과 9일 샤가 시위를 촉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바트코가 저에겐 특별했어요. 저는 사바트코 출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왔고 제 고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팔라비 왕조를 지지하며 이란의 해방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저는 사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제가 다른 영상도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에는 정권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리의 중심 광장인 사악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전투와 같았지만 매우 불공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요원들은 모든 장비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그들의 말, 자비샤 나는 구호나 이것이 마지막 전투다,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다 와 같은 구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연락체기자 자유투사였고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 상황의 부당함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촬영 도중에 총에 맞는 상황에서도 이란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 정말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듯이 그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골목과 거리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사람들은 붙잡혔습니다. 정권 요원들 가까이에 있던 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사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듯 쓰러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정말 바로 눈앞에서 쏜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리에 야만인입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10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아내나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요. 그들은 자신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시위에서 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